안녕하세요. 저는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 교사 최진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바다를 지켜주는 산호초와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속에서 바위 등에 붙어 아름다운 색깔을 내며 살고 있는 이 산호는 식물일까요? 동물일까요? 네, 정답은 동물입니다. 산호는 강장과 잎을 가진 자포동물입니다. 강장이란 산호의 내장기관으로서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하며 자포동물의 자포란 독을 가진 침, 즉 쏘기세포를 가진 것을 자포라고 합니다. 산호의 생물학적 분류로는 동물계, 자포동물문, 산호충강에 속하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산호는 촉수와 잎을 가지고 먹이 활동을 하는 동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조류와 닮은 모습 때문에 이 산호는 18세기까지 식물로 분류되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단단한 껍데기로 인해서 석회질 골격으로 광물로 오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호의 구조를 그림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쪽에 보시면 다리 모양으로 생긴 촉수가 있습니다. 이 촉수는 폴립이라고도 하며 폴립은 그리스어로 많은 다리를 뜻합니다. 촉수 끝에는 쏘기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쏘기세포에 자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촉수 아래쪽에는 먹이를 먹는 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소화기관인 위가 있습니다. 위 바깥쪽으로는 위를 보호하는 경막이 있으며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산호의 분비물인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진 뼈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호의 색깔입니다. 산호를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등 아주 다양하고 화려한 색깔을 띠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주산텔라라고 부르는 황록공생조류 때문입니다. 이 황록공생조류가 산호 속에 살고 있으면서 조류 속에 가지고 있는 세포의 색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을 내는 것입니다. 황록공생조류는 산호에게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 탄수화물 등을 공급해주고 산호가 필요한 에너지의 약 95%를 담당해 줍니다. 산호는 먹이 활동을 통해서 약 5% 정도의 에너지를 섭취하는 반면 황록공생조류의 95%의 에너지를 의존할 만큼 그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호 역시 황록공생조류에게 이산화탄소, 인, 질소 등의 양분을 공급해주며 포식자로부터 황록공생조류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은신처를 제공해 줍니다. 이로써 이 둘 관계는 완벽한 공생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산호의 먹이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호는 주로 동물 플랑크톤이나 게나 새우의 유생, 그리고 작은 물고기 등을 먹고 사는데요. 보통 먹이 활동은 낮보다 밤에 일어나게 됩니다. 낮에는 산호의 폴립을 움츠리고 있다가 밤이 되면은 이 폴립을 활짝 피게 됩니다. 활짝 핀 이 폴립 주변으로 먹이 생물인 동물 플랑크톤들이 지나가게 되면 재빠르게 침을 쏘아서 기절시킨 다음 입으로 가져와 내장기관으로 소화를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호의 종류입니다. 산호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육방산호입니다. 육방산호는 그림과 같이 폴립을 구성하는 촉수의 수가 6 또는 6의 배수로 이루어진 산호를 말합니다. 주로 이 육방산호는 연산호류가 많으며 연산호란 외골격이 무른 재질로 된 산호를 말하는데 수온에 대한 적응도가 높아서 특히 우리나라 제주 해안에서도 주로 관찰이 됩니다. 다음은 팔방산호입니다. 팔방산호는 그림과 같이 폴립을 구성하는 촉수의 수가 8 또는 8의 배수로 이루어진 산호를 말합니다. 이 팔방산호는 주로 경산호류가 많은데 경산호는 외골격이 딱딱한 산호를 말하며 수온에 대한 관용도가 낮아서 주로 연중 수온이
20도 이상인 곳에서만 삽니다. 그래서 열대 지역에서만 관찰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산호입니다. 그렇다면 산호와 닮은 이 말미잘도 산호일까요? 네, 맞습니다. 말미잘도 산호의 일종입니다. 강장과 촉수를 가진 폴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호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일반적인 산호는 여러 개의 폴립이 군체를 이루어서 생활하는 반면 이 말미잘은 한 개체가 단일 폴립을 이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호의 이용입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이 산호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고대 중국 인도 시대에는 콜레라 예방약으로 이용이 되었고요. 로마 시대에는 이를 튼튼하게 해주는 천연 재료로서 이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이 산호가 눈을 맑게 해주고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민간요법으로 이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칼슘제, 천식, 심장병 치료약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은 미국 플로리다주 연안에서 발견된 산호인데요. 이 산호에서 항암 물질인 엘류테로빈을 발견했다고 2022년 5월 23일 네이처 화학생물학에서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산호는 보석으로서의 가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석으로 이용되는 산호는 주로 심해에 사는 연산호류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짙은 붉은색을 띠거나 핑크색을 띠는 계열의 산호가 보석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호는 3월의 탄생석으로 용기와 총명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붉은 색깔을 가진 옥스 블러드 산호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인기가 많고 핑크 색깔을 가진 엔젤스키는 유럽에서 인기가 많은 산호 보석입니다. 그렇다면 산호초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산호와 산호초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산호와 산호초는 구별지어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호초는 산호충의 골격과 분비물인 탄산칼슘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암초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산호충의 분비물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암초를 산호초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은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는 대산호초 사진입니다. 이곳에는 400종의 산호, 그리고 1,500종의 물고기, 4,000종의 연체동물, 그리고 6종의 바다거북 등 아주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이 산호초에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호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으로도 유명한 찰스 다윈이 비그로를 타고 전 세계 해역을 항해를 하면서 산호초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그의 책 산호초의 구분과 구조에 따르면 산호초를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하였는데요. 먼저 섬이나 육지에 근접하여 둥근 띠 모양으로 형성된 거초, 그리고 섬이나 육지가 일부가 가라앉아 그 중심을 따라서 둥근 띠 모양으로 형성된 보초, 그리고 섬이나 육지가 완전히 가라앉아 둥근 띠 모양만 남게 된 환초로 구별하였습니다. 발생 과정에서 특징이 있다면 이 거초는 섬이나 육지가 천천히 융기할 때, 올라올 때 생기는 반면 보초와 환초는 섬이나 육지가 천천히 가라앉을 때 생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호초의 역할입니다. 이 산호초는 우리 인류와 지구에게 아주 유용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먼저 바다의 열대 우림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이 산호초는 세계 해양 표면 중 0.1%만 차지하지만 해양 생물의 25% 이상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지 0.1%의 면적에 전 세계 해양 생물의 25%가 살고 있다니 바다의 열대 우림으로서의 역할에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연 방파제로서의 역할입니다. 육지나 섬 주변에 형성된 방파제는 쓰나미나 폭풍 해일로부터 해안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 산호초가 없어진다면 인류는 인공적인 방파제를 건설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환경적 비용 또한 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구온난화 방지 역할입니다. 이 산호 폴립 속에는 1세제곱미터당 100에서 200마리나 되는 많은 편모조류가 살고 있는데요. 이 편모조류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실제로 단위 면적당 이 편모조류의 광합성의 능력은 열대우림의 밀림보다도 높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이용입니다. 유엔 환경기금에 따르면 산호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3,124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5억 명의 인구가 이 산호초를 이용해서 관광산업과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류와 지구에 유용한 산호초는 현재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세계 산호초 감시 네트워크라는 단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울 면적 20배에 달하는 산호초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간 전 세계 73개국 12,000여 종의 산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산호초가 가장 많이 사라진 지역을 보시면 아래에서 두 번째 남아시아 지역에서 무려 20.8%의 산호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설명드린 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가 있었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0%의 산호가 사라졌고요. 세 번째로는 카리브 제도 역시 7.2%의 산호가 현재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미국, 호주, 영국 공동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년 뒤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산호초가 모두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씩 상승하게 되면 0.2%의 산호만 남고 모두 사라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현재 기후 전문가들은 2030년경이 되면 지구 기온이 1.5도씩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30년경이면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남지 않은 아주 짧은 미래에 산호초가 모두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산호초가 사라지는 현상은 산호초 백화 현상과 관련 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면 열대 지역의 건강한 산호는 짙은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죽어버린 산호는 하얗게 변해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호가 죽어서 하얗게 변한 현상을 산호초 백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세계 산호 생태계 연합에 따르면 수온 상승, 과도한 남획, 해양 오염에 따른 백화 현상으로 산호초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호주의 레이트 베리어 리프 사진인데요. 공중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시면 산호초 가장자리를 따라서 하얗게 백화 현상이 일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심해의 산호초 백화 현상입니다. 보통 산호의 백화 현상은 수온 상승 때문에 일어나서 수온이 낮은 심해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현재 이 심해에도 산호초 백화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가장 위쪽의 사진은 바하마 럼케이 섬 해저 85m에 있는 산호 백화 현상 사진인데요. 이 산호 역시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하얗게 변해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진은 바하마 케케이 섬 해저 120m의 사진입니다. 이곳에서는 허리케인이 휩쓸고 가서 모래를 뒤집어서 광합성을 못하게 돼 죽어버리는 산호의 모습이 관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 사진은 필리핀 바하마 해저 150m 사진인데 이곳에 사는 산호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얽혀서 죽어버린 산호의 모습 역시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화 현상은 어떠한 과정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앞서 설명드린 산호 속에 살고 있는 이 황록 공생조류가 수온 상승 등의 이유로 산호 밖으로 방출이 되거나 산호 몸속에서
죽어버릴 때 백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황록공생조류는 산호에서 색깔을 내는 역할과 산호 에너지의 95%를 담당한다고 하였는데요. 이 황록공생조류가 산호 몸 밖으로 빠져나감으로써 산호는 색도 잃고 생명력도 잃게 되는 것이죠. 이 백화 현상의 원인을 두 가지로 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 과열화입니다. 바다의 온도가 평년보다 0.5도씩 5일 이상 지속되면 바다 폭염 또는 해양 열파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산호의 백화 현상을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양 산성화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증가된 이산화탄소는 그대로 바닷물에 흡수되게 되죠. 바닷물에 흡수된 이 이산화탄소는 물과 만나 탄산을 발생하게 되고 이 탄산이 산호와 조개와 같은 석회질로 이루어진 물질을 녹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호초를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물고기를 이용한 산호초 복원에 관한 연구입니다. 호주 해양과학연구소에서는 파랑 비늘돔을 이용해서 죽은 산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갉아먹게 하여 산호초를 깨끗하게 만드는 연구를 하였고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영국 엑서터 대학 연구팀의 연구 사진인데요. 죽어있는 산호에 수중 스피커를 설치합니다. 이 수중 스피커에서는 건강한 산호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죠. 건강한 산호 소리를 듣고 죽어있는 산호초 주변으로 물고기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죽은 산호 근처에 물고기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산호가 당장 살아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인 물고기들이 산호초 주변을 깨끗하게 만듦으로써 이 산호가 다시 살아가는데 중요한 환경을 만드는데 이 연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호초를 위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수상 스포츠 등 해양 활동을 할 때 가져간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해 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남이 버린 쓰레기 역시 수거해 온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플라스틱 컵이나 빨대 등 일회용품들의 사용만 줄여도 탄소 배출 저감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에 유해한 자외선 차단 제품 사용하지 않기입니다. 우리가 해양 활동할 때 살이 타지 않기 위해서 바르는 선크림 등 이 자외선 차단제에는 산호에게 유해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크림을 불가피하게 쓰더라도 이 선크림 안에 산호에 유해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세계 여러 나라의 연구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노력들이 모인다면 미래에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산호를 계속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산호초와 해양 생태계에 대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